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일터에서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새로운 영상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중학생조차도 저지르지 않을 법한 해리 케인의 충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에 영국 축구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해리 케인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2골을 넣는 것 같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잉글랜드 주장인 해리 케인이 경기 내내 의욕을 보이지 않았고 손흥민이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팀 동료들에게 손흥민 교체를 요구하며 열정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려는 오만한 태도는 결국 팀을 위기에 빠뜨리게 됩니다. 중학생도 범할 법한 어리석은 실수로 경기를 무승부로 이끈 플레이에 대해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축구 매거진은 유로 2024에 참가한 잉글랜드 대표팀이 역대 최고의 황금 세대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큰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고 탈락한 상황을 자세히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는 이번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했지만 2경기에서 2골만 넣고 1실점에 그쳐 현지 잉글랜드 축구, 특히 해리 케인의 부진한 경기력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잉글랜드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많은 잉글랜드 축구 팬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잉글랜드는 전반 17분경 선제골을 터뜨릴 때까지 대승이 예상됐고 이를 목격한 일부 전문가들은 해리 케인이 골을 넣어 많은 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장면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왜 이런 분석이 잉글랜드의 라이트백이자 맨체스터 시티 소속인 카일 워커를 따라한 것인지 이해하기 쉽다고 말합니다. 주요 수비수가 오른쪽 측면을 돌파했을 때 해리 케인이 골문을 향해 돌진했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이들은 이 움직임이 손흥민이 골문 앞으로 움직일 때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해리 케인이 토트넘에 있을 때 거의 보여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손흥민이 그렇게 움직여 상대 수비수를 끌어내면 해리 케인이 그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는 전술이었습니다. 어떤 잉글랜드 선수도 손흥민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현재 해리 케인이 페널티 지역에서 손흥민의 움직임을 모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때 카일 워커가 실제로 해리 케인에게 공을 패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덴마크 수비진이 해리 케인을 막아냈고 더 이상 전진할 길이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것이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영국 선수들은 절박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땅에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카일 워커는 이미 늦은 상황에서 해리 케인에게 패스를 강요했고 덴마크 수비수에게 닿은 후 패스가 빗나가는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해리 케인 바로 앞에서 킥이 쉽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강도와 방향이 매우 잘 연결되어 있어서 이 지점에서 완전히 틈이 있어 슛도 편하고 그대로 골로 연결하기 좋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를 너무 좋은 기회이자 완전한 행운이라고 생각하지만 해리 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팬들은 공을 잘 잡아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진짜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그것을 잘 하지 못하는데 해리 케인을 비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에 앞서 일부 전문가들은 해리 케인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합니다. 손흥민의 존재 덕분에 토트넘에서 해리 케인이 이렇게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해리 케인이 득점에 능숙한 이유는 손흥민이 부지런하고 창의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수비를 유인하기 위한 전술적 움직임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며 잉글랜드는 현재 해리 케인을 만드는데 손흥민이 맡은 역할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동점골에 대해 살펴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덴마크가 선제골을 넣은 후 전반 33분경 덴마크 중앙 미드필더가 중거리 슈팅을 날렸는데 이 장면을 지켜본 많은 축구 팬들은 덴마크의 플레이에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거리 슛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았고 덴마크의 중거리 슛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잉글랜드가 경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덴마크가 너무 잘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에 앞서 일부 전문가들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만 보면 덴마크가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반전 슛의 퀄리티가 매우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골만을 특별히 주목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잉글랜드의 에이스를 자처하는 벨링엄이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는데
이는 BBC의 경기 후 분석 프로그램에서 자세히 다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는 킥오프 패스부터 공격수들의 움직임까지 덴마크가 0에서 1로 앞서고 있을 때 잉글랜드의 공격 운영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이 상대 진영에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공을 탈취하려 했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공격하기 위해 수비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대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해리 케인이 달려가 상대 선수를 붙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리 케인은 덴마크 선수들이 공을 상대편으로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해 잠시 압박을 가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긴 패스를 시도했으나 자신의 방향에서 90도 이상 틀어진 방향으로 공을 보냈습니다. 무작정 달려가며 반대 방향으로 공을 던졌으나 결국 이는 동점골의 빌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이 장면에서 벨링엄은 해리 케인이 다가오는 공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황하여 상대에게 공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는 해리 케인과 벨링엄의 이런 어리석은 실수가 모두 손흥민 때문이라고 믿어 많은 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축구 팬들도 중학생도 하지 않을 법한 잘못된 패스를 손흥민이 책임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덴마크의 높은 수비를 상대로 한 잉글랜드의 대응이 무리했다고 주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손흥민이 해리 케인의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접근해 공을 탈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역습을 위해 최전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선수들도 위험을 감지하고 달려와 수비를 지원했고, 잉글랜드 선수들은 위기에 빠졌으며 모두가 수비 라인을 지키며 움직였지만 이는 큰 실수였다고 합니다. 공이 매우 높은 위치에서 상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중앙에 위치한 벨링엄은 후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공의 전진을 저지하고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뒤로 물러서서 더 많은 공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해리 케인도 수비 라인에 혼란을 가중시키며 수비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나 덴마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슈팅을 시도했고, 높은 위치에서 공을 빼앗아 수비하려던 잉글랜드의 의도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위험 지역에서 상대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허용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며 사람들은 잉글랜드가 승리에 대한 의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동점골 이후 상대팀을 과소평가한 나머지 잉글랜드가 어떤 효과적인 대응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침내 사우스게이트 잉글랜드 감독은 공격수 3명을 모두 교체하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려 잉글랜드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이 장면이 케인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10년 동안 케인 대신 골을 넣어줄 또 다른 손흥민을 찾았으나 결과적으로 해리 케인의 교체로 이어졌고, 이는 많은 팬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잉글랜드 축구의 현재 상태와 미래에 대한 많은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그의